김부겸 대구시장 프로젝트에 500만 TK 주문이 볼모로 잡혔다.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원래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6.3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하는 그 마지노선입니다. 오늘이. 근데 지금까지 호남, 그러니까는 그 강주 전남 통합만 본회에서 처리를 해서 강주 전남은 앞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서울특별시와 같은 준하는 그런 그 위상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분권인데, 재정분권도 거의 뭐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강주를 딱 그 별도로 떼가지고 원래 그 충청권, 대구, 경북, 그 호남권 했는데 두 개는 놔두고 강주 것만 딱 해서 통과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4년 동안 20조를 지원을 한다. 그리고 대전 충남은 거기 뭐 단체장들이 반대하니까는 안 해. 그리고 대구 경북은 왜 여기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합의를 안 해와. 그러면서 그냥 패싱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합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했죠. 대구 경북 의원들끼리 27명이 다 그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법사위에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던 경북 지역의 자치단체도 그렇고 대구시 의회도 지금 그걸 다 철회를 하고 다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했는데 계속 이게 뭐 이견이 있다. 그 안에 그 대구 경북에서 그 무슨 뭐 그 의견 통합도 못하면서 뭐 행정 통합을 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는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철우 경북도지사하고 같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은 강주 전남 통합 특별법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전폭 지역의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왜 지역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기존과 속도가 다르냐? 지금 다릅니다. 지금 이게 일종의 영호남 갈라치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제일 먼저 추진이 됐었죠. 근데 그거를 다 제쳐놓고 호남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적각 이제 법사위를 열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죠.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일단 오늘 2월 국회가 끝났고 이제 3월 5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이 되니까 그 사이에 뭐 처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호남만, 강주 전남만 엄청난 혜택을 받는 그 특별시로 되고 충청하고 대구 경북은 무산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또 어떤 그 음모가 있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김부겸 대구시장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500만 TK 주민을 볼모로 잡았다. 이런 그 분석인데 뭐냐면은 민주당이 TK의 통합, 대구 경북의 통합을 미적거리는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대구 경북을 분리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분리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은 대구를 먹을 수 있다. 대구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뭐 정청래도 하고 있고 박지원도 하고 있고 막 하고 있죠. 대구까지 다 먹을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를 내세우면은 대구에서 정부를 펼칠 수가 있다. 대구에 막 이런저런 지원을 막 쏟아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구를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가져가면은 엄청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대구시장을 가져가 버리면은. 그 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수성에 나와서 국회의원 한 번 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는 보수의 신장부라고 하는 대구를 먹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큰 사건,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경북은 포기를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통합을 하면은, 통합을 해서 통합단체장을 뽑으면은 경북에서는 보수세가 대구보다 또 많이, 굉장히 세죠. 자, 그래서 통합을 하면은 뭐 김부겸이 나서도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통합을 안 시켜준다는 이렇게 정치적 음모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는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게 막 분열이 돼 있다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뒤늦게 이 김부겸이 되는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까지 정치적 음모론까지 나오는데, 제가 저기 썼다시피 이런저런 어떤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구 경북 주민 500만을 볼모로 잡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은 이거 국민의힘은 이미 전부 다 그걸 철회를 해서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일종의 뭐 갈라치기를 하면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2의 이해훈,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자, 경향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경향신문 기사를 보여드리면 총리급 기용 이병태, 과거 막말 논란에 진심 어린 이해와 용서 구한다, 사과를 했다. 이 뭔가 좀 기시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지금 거제 발표를 했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심 어린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이제 공직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뭐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간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학자로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의 신념을 담아서 가감 없이 발언을 해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식이 거칠거나 날카로워 논란이 되기도 했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누군가에게 드렸다. 그러면서 당시의 저는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되어 있었다. 저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꼈었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이병태 교수가 그 전에 이 우파 진영에서도 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고, 과거에 뭐 이런 뭐 문재인에 대해서 치매냐, 뭐 정실 분열 정체가 있느냐 이런 말까지 막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종의 뭐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막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자, 그리고 본인은 그때 이제 우파 쪽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갑자기 이거 어떤 뭐 배경이 있었는지 이 사람을 총리급 자리를 주니까는 이 진심 어린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자리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 또 날아갈까봐. 이해훈 때 봤죠. 이해훈이 이 본인 기획처, 기획예산처 장관 시켜주니까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거, 그것을 아주 뭐 눈물의 참회록을 막 썼지 않습니까? 자리 하나 주니까 그거 지키려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재명이 이해훈을 겨냥을 해서 뭔가 뭐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훈이 출근길에 그런 눈물의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무수석이 비슷한 식으로 홍익표가 이병태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지금 봐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해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주니까 이병태가 적극적으로
진심 어린 이해와 용서 구한다. 과거 막말, 그 막말한 것은 반성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좌파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거,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 이렇게 막말로 비판한 것 말고 다른 것,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해운 기시감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